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통계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고 자전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발표를 맡게 된 박기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황 1일 통해서 현황이나 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최종적으로 저희 자전거 스테이션들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회의 목적은 고양시에 자전거 스테이션을 새롭게 배치를 하는 것인데 이 배치를 하려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배치된 자전거 스테이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배치된 상태를 보면 주로 인구 분포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살만한 곳에 주로 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고양시에는 뭐 일산동인가 어쨌든 뭐 덕양구 이렇게 4개의 뭔가 큰 구역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곳에 미리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배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냐면 정상적인 반납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고 자전거의 전반적인 대여 건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근본적으로 결국에 인구 분포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택지 사업 이런 것들 도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인구 분포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전거 스테이션이 이동하고 있는 인구를 반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자전거 사용 비율도 주로 원래 기존에 많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좀 줄고 있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공릉천 쪽에 뭔가 이런 자전거 도로도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아예 자전거가 아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따라서 지금 인구가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 변화 또는 자전거 코스 등 이런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어떻게 각 지역에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전거 스테이션을 설치하겠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노란색 점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자전거를 대여한 곳이고 빨간색이 반납한 곳인데 주로 보면 특정 같은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지역 안에서 빌리고 반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어떤 이 지역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 지역 내에서는 확실하게 좀 스테이션들을 배치를 해줘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것도 저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가 하고 싶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비정상 반납을 감소를 시키고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함으로써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전거가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들을 엄밀하게 선정하고 해당 지역들은 확실하게 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가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수요를 예측했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받은 데이터 중에 인구 분포도가 100/100으로 어떤 점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좀 더 자잘하게 나눠서 50/50으로 후보군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데이터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후보군들의 도보 5분 이내, 3분 이내 이렇게 해서 후보군의 주변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후보군의 정보를 다 변수화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설치된 이 스테이션의 정보를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고 수요를 예측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처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곳을 선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설치할 곳을 정했으면 몇 대를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저희가 후보군을 다 있다고 했잖아요. 50바이 50으로 다 후보군을 지정했는데 그 후보군에서 어떻게 변수를 만들었고 무슨 데이터를 썼냐 설명드리면 뭐 되게 많이 썼습니다. 기상 정보,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뭐 기상 정보, 인구 통계, 인구 추이,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스팟 주변에 건물이 무슨 뭐 건물이 학교가 있냐 없냐, 뭐 아니면 강이 몇 개냐, 아니면 뭐 건물 어떤 건물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시간에 따른 변수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뭐 인구 추이, 대표적으로 인구 추이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데이터로 보면 뭐 인구 분포도, 도시 계획, 뭐 이런 거, 도시 계획, 건물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후보군을 저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50바이 50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후보군들을 선정해서 각각의 하나의 점마다 다 주변의 정보들을 변수화시켜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로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데이터 프레임을 예시로 보자면 이게 하나의 후보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상 정보들도 들어가 있고 인구 추이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형성된 프레임에다가 고정된 변수들은 다 일괄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스팟에 대해서 뭐 이 스테이션이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부터 뭐 12월 30일까지 운영, 뭐 2019년 1월이 최초로 운영 이력이 발견된 거면 뭐 365개의 샘플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요. 하나의 자전거 후보가 뭐 아니면 2017년부터였다면 2017년에 최초로 운영 이력이 발견이 됐다면 이제 3년치의 데이터를 하나의 후보군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기존에 164개의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이를 단순히 164개의 로우로 변수를 막 만들어서 학습시키면 아무래도 오버피팅,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뭔가 다양한 통계량을 또 뽑아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늘리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측용 데이터는 근데 이제 뭐 언제 처음 자전거가 사용됐다 이런 게 없죠. 저희가 잠재적인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도 만들어주고 딱 5월 1에서 12 그리고 요일 이렇게 딱 만들어줘서 정확히 84개의 로우를 만들어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하나의 후보군에 대해서 뭐 그러면 84개의 예측값이 나오겠죠. 그거의 평균을 사용하면 어때 이걸 통계량을 봤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한 그런 통계량을 뽑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할 때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결과물을 결국 뽑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완전 최적화된 결과물을 뽑기보다는 2020년 지금 이 모델을 만들고 나면 결론적으로 뭐 2021년에 설치를 하거나 2022년 뭐 계속 미래에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어서 타임 시리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모델을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성능을 어쨌든 수요를 잘 맞춰야 되니까 변수를 많이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퍼뮤테이션 테스트라는 기법을 통해서 변수를 추리는 과정을 했습니다. 뭐 통계적인 모델을 쓸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수요를 잘 예측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델은 LGBM을 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능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부스팅 기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50바이 50에서 다 전부 이제 수요가 얼마 정도 있냐를 예측하겠죠. 근데 한계점이 있는 게 저희가 훈련을 시킨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자전거를 대여를 한 곳에서만 데이터를 추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훈련시킨 모든 데이터에는 운영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학습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예측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모든 지역에서 수요가 있다고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좀 사후 처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과정을 보시면 일단은 인구 분포도와 건물 분포도가 굉장히 유의미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런 변수들의 값이 매우 작은 경우든 저희가 실질적인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어했고, 그 다음에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한번 노이즈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란 게 여기서 보시면 혼자 대부분은 군집을 이루고 있지만 혼자 막 수요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노이즈라 판단하고 제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예측값을 기준으로 또 수요가 적은 후보군들을 필터링 해주고 후보군을 도로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또 후보군의 개수, 어찌 보면 그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또 필터링 해줬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지역 클러스터의 평균적인 수요 예측값과 그 지역의 면적, 즉 후보군의 개수 혹은 넓이, 이거를 고려해서 각 지역에 적합한 스테이션의 개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개수를 가지고 K민지를 또 시행해줘서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스테이션을 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측값의 상위 25%,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저희가 84개의 예측값을 뱉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상위 25%를 이용해서 스테이션의 거치대 개수를 이제 결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좀 더 순환율이 저조해 보이는 곳,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지하철 중요한 역 주변들에 추가적인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수요를 예측하고 왼쪽이 이제 제일 처음 수요를 예측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를 예측한 곳에서 일반 건물 분포도와 그리고 뭐 인구 분포도가 특정 값 이하인 경우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그 지워진 그림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HDB 스캔을 통해서 홀로 떨어져 있는 후보군들을 삭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스테이션들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어야 타고 반납하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단 노이즈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해 준 다음에 이 클러스터들의 예측값을 기준으로 또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도시와 지역,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 경계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도시와 지역 경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클러스터들의 평균값이 있을 텐데, 그 평균값보다 작은 경우는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새롭게 자전거를 배치해야 되지만 도시와 지역 경계에는 우선적으로 다 배치를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도시와 지역 경계가 아님에도 도시와 지역 경계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만큼 수요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또 실질적인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클러스터의 예측값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클러스터를 필터링 해줬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저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클러스터를 고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작은 경우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힘들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의 면적이 작은 경우는 제외를 해줬고, 근데 이 기준이 저희가 주관적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면적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이런 컨벡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면적을 구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특정 지역에 이 계산된 면적과 그 클러스터에서 포함된 후보군의
수요의 평균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몇 개의 스테이션을 배치할 것인가를 저희가 정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개수를 가지고 각 지역의 K민지를 통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해줄 때 상위 25%의 값을 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마다 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수요도 예측했지만 반납 또한 예측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비 반납이 저조한 곳, 그러니까 순환율이 저조한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율이 저조한 곳으로 예상되는 곳을 보니까 주로 3호선 주변이었고, 그래서 이 3호선 주변에 좀 더 추가적인 배치를 시행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배치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구 분포도가 원래 많은 곳에도 배치가 잘 됐지만 그 이유 뭐 공릉천 주변에 좀 배치가 잘 된 경우도 볼 수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새롭게 인구 분포도가 높아지고 인구 분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 배치가 또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보면 기존의 스테이션은 굉장히 특정 지역에 조밀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좀 전반적으로 넓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배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의 결과물은 좀 다양한 변수를 다 활용해서 어쨌든 머신러닝이라는 모델로 수요를 예측을 했다.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시켜줬고,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새롭게 인구 분포도가 떠오르고 있는 곳에 배치가 잘 돼 있고 공릉천 주변에도 배치가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